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드카 마루 이민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뭐 보시다시피 이거 알면 아재야.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나은 거야 지금은요. 자, 오랜만에 이 차를 보는데 소나타 2죠. 그러니까 소나타 족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소나타 족보가 사실 시작부터 꼬였어. 이게 왜 시작부터 꼬이냐면은 이게 지금 나도 모르게 소나타 2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럼 소나타 1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는 사람은, 개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죠? 누구를 소나타 1이라 그래야 되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소나타 1은 요 이전에 나왔던 소나타, 그게 89년도쯤에 데뷔했을걸? 근데 88에 데뷔했어요? 88?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나왔었나? 그쯤 돼. 하여튼 그때 그 시기고, 그 이전에 소나타가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스텔라를 가지고,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스텔라는 1500cc였는데 거기다가 2000cc로 엔진을 얹고 막 퓨얼 인젝션을 달고, 그러니까 스텔라 바디에다가 했던 차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소나타라 불렀거든. 현대 입장에서는 그 소나타가 있는데 그 다음 나온 소나타를 왜 소나타 1이라 그랬지? 그게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 그 스텔라 바디의 소나타는 별로 안 팔렸거든. 지금 흔적도 없지 거의. 그거 올드카 지금 좋아하시니까 그런데, 올드카 그 소나타 1 그거 아니 1이라 Y1이요? Y1 말고 네. 그 오리지널 소나타, 네, 내가 말한 스텔라 소나타가 있어요? 그게 지금 현대에서 공식적으로 갖고 온 거 한 대가 있고요. 현대에만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개인 소유 차량이 한 대 있고, 하나 있어요? 그리고 영화 촬영용 차량으로 한 대인가 두 대. 영화 촬영용은 번호판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건 잘 안 쳐. 그래서 번호판 달린 거는 지금 공식적으로 알려진 거 두 대 정도.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88년도쯤에 소나타 1, 그게 Y1이지? 85년도에 출시했습니다. 그 스텔라 말고. 네, Y2. 그 다음 Y2야 그게? 네, 그게 Y2입니다. Y2를 우리는 소나타 1이라고 부르는 네, 거니까. 그렇죠. 이래서 꼬인다니까. Y2는 좀 달랐죠. Y2는 물론 뭐 우리가 스텔라 베이스도 미쯔비시 차 계열이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미쯔비시 차 계열이지만 그 다음 나오는 Y2는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 왜냐하면은 Y1은 FR이었는데 갑자기 FF가 됐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따지면 소나타 1이나 소나타 2는 큰 차이가 없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아요. 많이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바뀐 게 생각해보면은 저 디서스펜션이구나. 근데 디서스펜션만 바뀐 게 아니야. 사실은 모양도 많이 바뀌었어. 근데 놀라운 건 그거더라고. 소나타 2가 93년에 데뷔해서 96년까지 네네. 그 3년밖에 안 만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소나타 3가 나왔는데 여기가 또 좀 곤란해. 왜냐면 소나타 3라고 하기 좀 그래. 정확히 말하면 소나타 2.5라 그래야지 정상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소나타 2하고 소나타 3는 메커니즘적으로는 거의 바뀐 게 없고 외형만 조금 바꿨어요. 실내도 거의 안 바뀐 것 같은데? 실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사실상 페이스리프트야. 근데 그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3년 만에 차를 단종시킨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사실은 소나타 2지만은 소나타 3하고 지금 다 이렇게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외형을 보는데, 난 사실 옛날에 어릴 때 많이 봤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오랜만에 딱 보니까, 아니 이게 앞이 이렇게 작았어? 내가 소나타 2를 약간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단은 앞모습은 엘란트라와 굉장히 닮았다. 근데 엘란트라는 그러고 보니 90년에 데뷔했네. 그러니까 엘란트라도 초기에 나왔을 때는 눈이 이렇게 높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눈이 약간 얍삭해진단 말이야. 근데 얘는 나오자마자 얍삭하게 나왔네. 패밀리 룩으로 맞춘 거였어요. 그치. 네, 뉴엘란트라, 소나타 2, 뉴스쿠프까지. 스쿠프까지. 네. 스쿠프는 조금 다르긴 한데, 하여튼 뭐 엑셀도 비슷하지 않나요? 엑셀이 원조지. 이 패밀리 룩의 원조는 엑셀이야. 맞아. 오랜만에 딱 봤더니까, 아까 내가 처음 봤을 때 얘기했지. 야, 이거 왜 포드 스콜피오냐?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현대가 그 이전에 포드랑 연관이 있었거든. 알고 있는 차 있죠. 포드 그라나다, 그다음에 포드 나도 모르게 포드래, 그치? 마크 4가 있었는데, 마크 4, 마크 5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마크 4, 마크 5가 뭐의 마크 4냐면은, 거기서는 오리온이라고 불렀는데 거기 뭐라고 불렀지 우리? 코티나. 네, 코티나 마크 4, 마크 5인데 우리는 그 앞에 코티나를 잘라 먹고 차 이름이 마크 4야. 야, 이게 말이 돼? 이거 마치 이거랑 같은 거예요. 뭐 아들을 낳았더니, 내가 아들을 낳으면은 뭐 민재 2세가 될 수 있잖아. 근데 앞에 잘라 먹고 걔 이름은 2세야 이제.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완전 웃긴 얘기거든 생각해 보면. 근데 우리는 그 앞을 잘라 먹고 뒤를, 차 이름을 마크 4라 불렀어요. 또 마크 5라 불렀는데,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 차들이 또 나중에 응. 바디가 플랫폼을 그대로 써갖고 만든 차가 스텔라야. 네. 그래서 스텔라가 이제 또 개량해서 근데 소나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족보가 가면 다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웃기잖아요. 현대자동차는 바디는 포드 거를 쓰고 구동계는 미쯔비시를 써서 차도 만든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거의 포드야 또.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알아? 우리 여러분 알고 있는 분이지만 쌍용 칼리스타의 하체 부품이 마크4야. 아 맞아요. 그리고 엔진도 네, 캐논 엔진도 포드 엔진이라고- 거잖아. 네, 맞아요. 그 그라나다 이제 해외 버전이랑 공용입니다. 6기통짜리는 그라나다 스콜피오 엔진이고 4기통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것도 포드 계열의 엔진이었죠. 근데 또 웃긴 거는 마츠다가 또 포드랑 관계 있지. 맞아.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해.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포드 4기통이 나중에는 포텐셜 4기통이랑 또 족보가 더 비슷해져. 예, 계열이 비슷해요. 그런데 되게 복잡한데 뭔 얘기가 될 거죠? 아 그렇지.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또 포드랑 닮은 게 그렇게 또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이거 유리겠지? 어우 이때는 유리 렌즈라서 그래 황변이 그래서 안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차를 볼게요. 일단은 서스펜션을 먼저 봅시다. 앞은 스트럿이에요. 스트럿이고 로어암이 기역자로 철판으로 되어 있고 전륜구동이라서 앞에 등속 조인트가 있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제 서브 프레임이 살짝 있어.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요즘 나오는 차들이랑 같은 타입의 서브 프레임이지. 요게 제가 보니까 네. 요 소나타 2 플랫폼이 뉴그랜저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뉴그랜저는 이제 아무래도 고급차니까 제 생각엔 바디 강성이나 그런 걸 확보하려고 서브 프레임을 우물 정자로 만들었어요. 더 크게 만들었는데. 근데 얘는 뒤에만 들어가는 타입으로 만들었어. 근데 웃기잖아. 이랬다가 나중에 다 또 우물정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이걸로. 왜냐하면 그때는 더 그러니까 충돌 안전도가 이게 큰 프레임이 유리했는데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그거를 극복했으니까 이게 앞선 방식이긴 하지. 휠 타이어는 1970에 14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겨우 19를 꼽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가 튀어나와도 되나. 그러니까 림폭은 도대체 얼마란 얘기? 내가 볼 때는 한 14에 5밖에 안 돼 림폭이. 근데 현대자동차가 이 림폭 늘린 지 얼마 안 됐어요. 언제부터 늘렸다 그래야 되지?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아직도 제네시스 나오기 전까지는 안 늘렸던. 제네시스도 1세대까지는 안 늘렸어. DH 나오면서부터 조금 늘렸어요. 근데 얄미운 건 뭔지 알아요? 독일 차들은 예전부터 넓었지. 림폭이 이미 이 당시에 저기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15에 6.5, BMW는 15에 7도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이상한 게 아닌데, 근데 이때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야, 이게 넓으면 또 얘기하지만 회전 관성이 커져서 차도 둔해지고 연비도 나빠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주행성보다는 경제성을 택했어요. 그리고 뒷서스펜션은 뒤도 뭐야? 내 뒤도 디스크 브레이크면 이거 잠깐만 골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 내가 생각에는 GL, 네, 점팔 GL 있어요. 그다음에 GLS S. 네, 그러니까 2.0. 왜냐면 그 전에는 내가 왜 헷갈리냐면 그 전에는 I가 붙은 모델들이 있었는데 이제 언젠가부터 I는 모두 다 인젝션인데 I를 붙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I가 없어졌기 때문에 GLS가 있고 그 다음에 골든가? 네. 골드인데 이거 봐 세상이 점점 세지잖아. 이때는 골드만 해도 되게 고급 모델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플래티넘이야. 그 대우에서 다이아몬드 있었죠. 대우에 다이아몬드가 있었어요? 매그너스 시절에 진짜? 있었어요. 걔네 다단계 한 거 틀림없어. 그치? 이게 지금 내가 말하는 등급이 정확히 다단계 등급이야. 다단계가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이렇게 되거든. 해본 사람은 알 거야. 다단계가 꼭 나쁘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야. 그치? 거기서 돈 번 사람도 있는데 쫄딱 망한 사람들 많이 봤거든. 자, 이제 뒷서스펜션이 완전히 바뀌는데 그 아까 Y2 즉 소나타 1에서는 정말 무성의하게 만든 그 통축에다가 그거를 사실 통축을 이제 고정을 해야 되는데 통축을 그러니까 트레일링 링크 하나를 고정한다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개념이 없었냐 하면 이게 이 사람들이 개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밑집시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밑집시고 따라한 거니까. 생각을 해봐. 이 트레일링 하면 앞뒤 방향으로도 힘을 써야 되지만 좌우 방향으로도 힘을 써야 되잖아. 그러면 보통 그 당시 유럽 차들은 판을 이렇게 설치하거든. 근데 이 차들은 이렇게 설치한 거야. 세로로 판을. 그러면 옆에서 센 힘을 받으면 어떻게 돼? 휘겠지. 내가 휜 거 몇 번 봤다니까. 근데 자기들도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좌우 방향으로는 또 링크를 하나 더 달았어요. 그러니까 엘란트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방식은. 그런데 그 링크가 좌우로 대칭이 아니라 한쪽에만 있는 거잖아. 그렇지. 같은 설계인데 조금 튼튼하게 만든 게 우리나라에 처음 데뷔한 SM5야. 같은 설계인데 더 형편없게 만든 게 소나타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나타가 그 당시에 엄청 잘 팔렸다는 거는 잘 팔린 정도가 아니죠. 거의 뭐 중형차 시장을 문을 열었지. 그 전까지는 아빠들이 선뜻 이런 차를 못 샀어요. 그런 거 있잖아. 아빠들한테 용기를 준 차가 이 차라니까. 엑셀을 내버리고 엘란트를 내버리고 누구나 다 이 차를 사는 시기가 이때 왔어요. 소나타 시대가 왔거든. 근데 이거는 그거에 비하면은 훨씬 정교한.
이걸 뭐라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스트럿의 변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어쨌거나 링크가 3개로 돼 있어요. 테일링 링크 있고 좌우로 가는 링크가 2개 있어가지고 한번 볼까? 아,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4개다. 아니다, 이거 다르다. 어퍼함이 있습니다. 이거 어퍼함이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포링크 이거는 갑자기 내가 틀린 말을 했더니까 갑자기 바람이 응징을 하고 있어, 나한테. 아, 나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거 당연히 3링크일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그 기아차는 그런데 기아차하고 투스카니가 그렇고 네, 맞아요. 소나타는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 뚫린 어퍼함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쇼바하고 스프링이 지나가서 엄밀히 말하면 다시 말해야 돼. 이거는 변형 WC1. 예, 변형 WC1이 돼야 돼요. 이것도 미쯔비시가 같이 쓰는 방식이거든. 이거 뉴그랜저랑 같이 나왔구나 생각해보니까. 맞습니다. Y2는 각그랜저랑 같이 왔고, 그러니까 각그랜저의 럭셔리를 약간 쥐어짠 게 소나타고, 드디어 뉴그랜저를 만들면서 얻은 설계를 도입한 게 이제 소나타 2가 된 거죠. 이거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미쯔비시가 원래 이 서스펜션에 굉장히 개발에 게으른 회사인데 이거를 했다는 거는 전작의 어떤 그 개떡 같음을 한 방에 만회해 보려고 지금 너무 무리하게 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자, 뒷모습은, 자, 이게 이제 뒷모습에 대해서는 사실 말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냥 미쯔비시 디아망테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거의 도노카, 원래 원조가 되는 게 뭐 겔랑, 그러니까 원래 우리 겔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일본에서는 그랜저가 데보네오고 데보네오의 실속 버전이 겔랑이거든요. 겔랑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내가 뭐 닮았다 그랬냐 갑자기. 디아망테. 디아망테. 그거에 또 약간 더 고급형이 또 디아망테가 있거든. 이게 또 디아망테를 닮았어요. 나도 그 차가 있다는 거를 5분 전까지 잊어먹고 있다가 이 차를 보는 순간에 갑자기 디아망테? 디아망테라는 과자도 있지 않았냐 우리나라에? 뒷모습은 너무 일본 티켓.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걸 예. 세이브를 닮았다고. 세이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기아가, 그것도 웃겨. 기아가 판매한 머큐리 세이브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그냥 들여온 차거든. 그렇죠. 에이, 세이브랑은 조금 달라요. 내 생각에. 세이브는 더 얍실하게 생겼거든. 아까 이게 골드라 그랬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소나타가 다 골드였거든, 길바닥에. 근데 진짜 골드인지 아닌지 보려면 엔진룸을 열어봐야 된단 말이야. 맞네. 맞아요. 구라가 아니었어. 이 엔진은 미쯔비시에서 4G63이라는 엔진 코드로 불렸는데 우리나라 오면서 갑자기 시리우스로 개명을 했어요. 근데 잠깐, 이거 구사연식이라면서. 네. 야, 구사연식이면 지금 30년이 넘은 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라디에이터 새 거네? 네, 새 겁니다. 부품이 있나 보다 이거 어디. 자, 여기 써있죠 여러분. 자랑스럽게 써있어요. 16밸브. 예. 그러니까 DOCC 16밸브라는 얘기죠. 기통당 4밸브고 ECI 멀티 2000이라고 써있어요. 야, 이거 드디어 나왔다. 내가 옛날 얘기했던 그 칼만 와르식 에어플로 미터가 드디어 이거야. 이거. 이것도 흡기 인테이크도 갈았는데 이게 잘 찢어지거든. 스트럿바는 없었어요. 이거는 나중에 추가된 거예요. 튜닝 파츠입니다. 예. 그리고 이 전자식 쇼바가 있어요? 아, 지금은 교체된 상태입니다. 쏘볼 뻔했어요. 원래 있어야 돼요. 저도 원래 있어야 돼요. 쏘갔었습니다. 쏘갔습니다. 예, 원래 있어야 돼요. 이게 있으면. 이게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쵸? 슈퍼가. 근데 비싼 거보다도 작동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기 내구성도 때문에. 별로 안 좋아. 맞아요. 없는 게 나아요 지금. 근데 ABS가 있어요. 야, 이게 지금 내가 깜짝 놀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당시에 ABS는 흔치 않은 거거든. 우리가 하이드로백, 진공 배력 장치가 텐덤 타입도 아니고 용량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럼 브레이크가 굉장히 잘 듣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안 된다는 게 그 뜻이 아니고 발 힘이 굉장히 많이 들겠구나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죠. 타이밍 벨트 커버가 왜 이거 투명 플라스틱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이거 아니에요. 네, 원래 예. 은색으로 된 예. 커버인데 이 엔진이 이제 미쯔비시에서 제일 유명한 그 레스 예. 에볼루션이랑 예. 같은 엔진이니까 예, 4G63. 이게 호환되는 부품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있는 걸 네, 사가지고. 거기서 사갖고 제가 갖다 어. 끼웠습니다. 근데 이거 있으면 좋다. 왜냐면은 타이밍 벨트 상태가, 상태를 네,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원래 벨트 상태는 여길 보는 게 아니라 여길 봐야 되는데 뭐 그래도 이거만이라도 어디에요? 적어도 그건 있잖아. 왜 벨트가 끌어졌는지 안 끌어졌는지 금방 알 수 있네. 이그니션 코일도 갈았는데? 그저께 갈았어요. 그저께 갈았어요? 근데 이게 이그니션 코일이 왜 이딴 위치에 있지? 현대차 다 그렇더라고요. 야, 이거 위치가 좀 그렇다. 이거 어떻게 갈았지? 이게 슬라이딩 타입으로. 옆으로? 네. 조금 핫하지 않겠네. 이거 가면서. 여기 에어컨, 리시버 드라이어 탱크가 있고, 엔진은 뭐 알다시피 앞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이후에 현대가 만든 엔진들은 쓰게 되고 똑바로 쓰는데 미쯔비시는 앞으로 살짝 기울였어요. 야, 사실 요거 엔진 배치하고 기어 배치만 놓고 봤을 때 요거 미드십 차에다가 넣었으면은
끝내주는 위치인데. 괴물이죠. 예. 근데 밑짐 C 엔진으로 그런 걸 한 적은 없으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우리가 운행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내 한번 볼까요? 뒤에부터 봅시다. 이 차는 골드지. 그러니까 가죽 시트가 지금 있잖아요. 골드기 때문에 있는 건데. 근데 가죽 시트이기는 한데 가죽 색깔이라서 좀 칙칙하다. 이게 차라리 직물 시트였으면 여기 색깔 들어가가지고 되게 예쁜데. 아니야. 근데 그 직물은 먼지가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 여름에 시트 탁 하면 치면, 손에 치면 장난이 아니었어. 근데 이때가 품질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것도 맞고, 근데 조금 미끄럽지. 도어 트림은 원래 이게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교체된 상태입니다. 한번 바꾼 원래는 거죠? 그 회색깔인데 그치, 색깔이- 전차주분이 바꾸셨더라고요. 잘 안 어울리잖아요. 네, 너무 이질감 예. 크죠. 여기 뒤에 지금 이게 있어요. 골드라면서 이런 걸 왜 갖고 다녀? 이제 제가 사냥한 차들 수집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이제 폐차장 가서 이거 있으니까 떼왔구나. 그리고 여기 있죠, 소나타 파트 카달. 옛날에는 다 이렇게 전산이 아니라 이렇게 종이로 나왔단 말이죠. 정비 매뉴얼도 이렇게 책으로 나왔는데. 네. 실내 한번 볼까요? 운전석. 여기도 드디어 찾았다. 마블링. 이거는 이때도 이거 이거 막 골드라 가지고 들어간 거거든. 이거 지금. 요게 소나타는 예. 소투는 예. 그 따로 우드가 원래 없습니다. 애초 없었어요? 네, 깡통부터 골드까지도 원래 없더라고요. 다 무광. 내가 지금 뉴그랜드랑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건가? 소나타 3랑 착각하시면 소나타 3 있나요? 네, 3부터 3는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어디 가서 마블링 했구나. 그리고 이게 애초에 이제 이런 게 없으니까 싸제로 이제 파는 데에서 이런 게 그때 한창 또 유행했잖아요. 바꾸는 게. 그때의 자동차 생활이라는 잡지를 사면은 앞에 이만큼은 광고였어. 이제 근데 이거 이거 무조건 짜라라라. 광고 나왔어. 이거. 그래서 우드그레인 시공하는 거. 예. 근데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건 우드그레인이 아니라 마블링이죠. 이 얘기 많이 하더라. 이거 어렸을 때 차 좋아하는 친구들이 지금 어렸을 때 아빠 없을 때 집에서 막 차 가지고 놀다가 핸들 딱 잠기면은 그래 차 고장 난 것 같은데 이러고 근데 그다음에 아빠가 아무 말을 안 해. 그럼 지금 방금 그건 이거잖아. 그런 경험 다 누구나 차 좋아하는 사람들 어렸을 때 해봤잖아요. 그죠? 내가 아빠면은 이제 이런 말을 해야지. 야, 네가 차 망가뜨렸다, 야. 그리고 이거 골드기 때문에 이게 공조기가 지금 그런데 풀오토는 아니다, 그지? 오토는 아니죠.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바람 나오는 방향을 스위치로 조정하는 건데 지금. 이게 1.8에는 이제 다 로탈이야, 근데. 네, 다 다이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돼 있고 골드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 뭐 스피커 개수도 많았을 거고 그건 좀 이따 우리가 운행하면서 스토리 들어보고 얘기합시다. 근데 왜 수동이야 골드가? 그렇죠?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이 당시에는 우리 아버님들 시대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자동면허기 사면은 친구들이 놀렸어. 진짜야. 남자가 무슨 오토냐. 아니 남자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두 다리 사지 멀쩡한 놈이 왜 오토를 타냐 진짜 그랬어 그때는. 근데 그랬던 세상이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이거 수동기어라고도 안 불렀어. 다 말뚝이라 불렀어. 생각보다 의자는 되게 편해. 자, 이 정도 보고 한번 가볼게요. 자, 가볼까요? 근데 차주님이 낯이 익죠? 우리 캐피탈 편으로도 나오셨고 또 뭐였죠? 투스칸이 있고요. 투스칸이 나왔고 535D 있고요. 뭐? 260 535D. 260 535D. 네. 그 다음에 코란도. 맞아요. 코란도. 많이 나왔네요, 생각보다. 맞죠? 코란도 자기 몰랐지 지금. 근데 코란도 지금 다 있어요? 그럼요. 그래 지금은 잠깐만 그 나왔던 차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아니 지금은 캐피탈은 팔았고요. 캐피탈 누구한테 팔았어요? 여기 뒤에 계신 분. 캐피탈 신차주. 네. 그 다음에 그다음에 535D도 팔았고요. 팔았고. 지금 갖고 있는 게 요 소나타랑 네. 코란도랑 M2 이렇게 세대. M2 아직도 있어요? 네. 저건 W212는 또 어디 갔어? 2위는 그 얼마 전에 나온 그 볼보 940 리뷰했던 그 지인한테 팔았어요. 또 팔았어요? 네. 거의 매매상이죠. 이 사람들은 거의 자전거래를 하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차값을 올리는 거구나. 제 지인들한테만 지금 한 4대인가 판 것 같아요. 야, 근데 이제 캐피탈로 출연했잖아요. 네네. 이제 이 시절에 나는 사실 이 시절에 이런 거 다 타고 다녔잖아. 그쵸. 근데 지금 오랜만에 다시 타보니까 네. 캐피탈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이 설계 사상이 극과 극에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캐피탈은 뭐든지 직접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막 엔진음도 직접적이고 하체 반응도 차가 빠리빠리 타잖아. 피드백이 확실하죠. 근데 이거는 엔진음도 절제돼 있고
사실 주행 아직 안 해봤지만 주행 해봐도 뻔히 알지만 이미 다 옛날 타봤잖아. 네, 그렇죠. 뭐든지 걸러져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필터링 한번 거치고 딱 올라오고. 근데 그게 비슷한 시기에 차인데 이렇게 다른가 싶어. 근데 결국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이쪽을 택했어요. 사실 추구하는 바가. 그쵸? 캐피탈 오너님 어때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아, 차 느낌이요? 예, 느낌이. 뭐 안 그래도 몇 번 이제 예. 타봤는데 예, 확실히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쵸. 제가 이 차를 사올 때 부산에서 사왔는데. 부산에서. 네. 같이 올라왔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사왔는데 그때 예. 같이 예. 갔었어요. 예. 그래서 아주 편하게 예. 자면서. 근데 그때 저 친구가 친구지. 아, 훨씬 형이에요. 형이야? 거의 10살 차이 나요. 10살 차이. 9살. 9살 차이. 네, 네. 근데 친구 같은데? 제가 노안인 건가요? 동안인 건가요? 저쪽이 동안이에요. 저쪽이 동안이에요. 다행이다. 아니, 근데 그때 그거 타고 오면서 생각했을 거 아니야. 네. 그죠? 네. 캡살 그냥 내가 더 잘 탔구나. 세상에 이렇게 물렁거리는 걸 어떻게 타고 댕기나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만 해도 현대차가 진짜 물침대였거든. 맞아요. 이건 그래도 Y1에 비하면 Y2에 비하면 좀 나은 거야. 네, 그래도 조금 이게. 나아진 거예요. 나아진 거야 이게 그래도. 근데 사실 이 골드는 다른 거 없어. 그냥 이 엔진이 다 말을 해주는 맞아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웃기잖아요. 이거 사실 미쯔비시가 만들었거든 이 엔진을. 근데 미쯔비시도 이 엔진 이후로도 그러고 보니 크게 그게 없다. 히트 친 엔진이 없어요. 뭐 네. 사기통짜리는 히트 친 게 없네. 맞아요. 얘네가 사실 저는 미쯔비시의 최대 업적이라 봅니다. 이 그렇죠. 엔진. 그 사지63 입에 짝짝 붙잖아 네. 지금. 네. 해외에서는 이 엔진 갖고도 지금도 튜닝하면서 타니까요. 그래요? 네, 지금도 막 이 엔진 갖다가 막 1000마력 만들고. 이걸로? 네.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이제 내구 쓰면 보장은 못 하겠죠. 그러니까 날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DUCC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생각해 보면은 자동차 회사마다 원래는 DUCC를 레이스카에서나 썼지 일반 차에는 안 썼단 말이야 원래는. 그렇죠. 그랬던 DUCC를 한 80년대 중반쯤에 와서 너도나도 쓰기 시작을 하거든. 근데 그 DUCC에 대한 그 해석법이 다 달랐다는 거야. 아 맞아요. 그런 왜냐하면은 BMW 같은 경우는 나도 사실 230 M3가 DUCC였잖아요. 그쵸. 걔는 고압축의 고회전형 엔진이었는데 이거는 사실 저회전도 되잖아 지금. 자,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미쯔비시는 어떻게 했냐면은 압축을 낮췄어. 압축비를 확 낮춰가지고 DUCC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게 압축비 하나만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거든. 그게 뭐 밸브 양정, 밸브 각 다 영향을 미치고 밸브 타이밍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데 어쨌거나 DUCC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레이스카가 아니라 되게 저회전도 조용하고 고회전까지 싹 올라가는 엔진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딱 밟았을 때 펀치감은 좀 약해. 맞아요. 요 엔진 좀 유난히 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너무 실키한 느낌은 있는 거는 그래서 맞지. 제가 생각한 게 응. 요게 SO 버전은 NA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요게 DO 버전이 죄다 터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해외에는. 좀 하려는 사람들은. 네. 예. 그러니까 순정으로 다 들어갔던 게 뭐 이클립스 2.0도 터보로 들어가고 그렇지. 이제 좀 렌스 센 버전에. 에볼루션도 터보로 들어가고 그래서 예. 아마 디오는 제 생각에는 걔네들이 터보를 베이스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현대 애들은 이 터보를 올릴 생각 없으니까 예. 요거를 뭐 자문을 구해서 했든 걔네들한테 뭐 의뢰를 했든 간에 이게 자이언트 NA로 버전으로. 만들려다 하다 보니까 예. 이런 면에서 조금 약간 딸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신 말이 그거야. 네. 이럴 거면 뭐하러 굳이 DUCC 했지? 이런 느낌이 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근데 현대 입장에서는 기아도 하고 뭐 대우도 하고 하는데 나만 안 할 그게 수는 없다. 이거 뭐냐면은 아닐까요? 유행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행에 따라서. 유행을 쫓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때는 또 광고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최고 출력 싸움이잖아. 그렇죠. 기아가- 아니 SOCC 가지고 110몇 마력 낼 수는 없잖아. 남들은 다 140마력이라 그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쵸. 근데 소나타에는 크게 안 어울리거든. 근데 소나타는 다행이지. 뉴그랜저는 어쩔 거야. 뉴그랜저는 뉴그랜저에도 이 엔진이 있었단 제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소나타 2를 사온 게 네. 저는 사실 소나타 2 별로 뭐 관심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 엔진에 대해 관심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요 엔진이 이제 국산차 중에 들어가고 예. 이제 그나마 가장 가볍고 네. 수동인 차가 찾아보니까 이제 Y2 골드가 있고요. 엘란트라가 있어. 엘란트인데 1.6이잖아요. 그러니까. 2.0 중에서. 2.0 중에서. 그래서 Y2 골드가 있고 소트 골드가 있고 뉴그랜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뉴그랜저는 너무 무거우니까 이제 배제가 그렇지. 됐고 그렇죠. Y2 골드는 다 좋은데 뒤에 하체 때문에 배제가 됐어요. 어. 네, 그래갖고 이제 그나마 타협점을 찾은 게 소나타 골드였는데 예. 그래서 나중에 한번 타보고 싶긴 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뒤로. 그래서 골드가 매물이
몇 대가 뜨긴 떴었어요. 예. 지난 5년 한 4, 5년 정도 전에. 예. 근데 죄다 오토여갖고 그 시절 현대 오토가 또 유리 미션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실제로 뉴그랜저 미션 한번 바꾼 적이 있기도 하고. 예. 그래서 오토여서 아 이건 좀 하면서 넘기고 있다가 그냥 어느 날 이제 한 달도 안 됐나? 한 몇 주 전에 아, 산지 얼마 안 됐어? 네. 그래서 카페 그냥 네이버 카페 들어가면 그 최신 네. 글 뜨잖아요. 네. 딱 들어가니까 소나타 2 골드 수동 팝니다. 네.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야? 이거다. 딱 들어가서 보니까 가격도 괜찮고 가격은 차- 대충 얼마대요? 대충 한 2,300만 원 사이였어요. 아, 괜찮네. 예,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고 또 전차주분이 이거를 23년 정도인가 타셨어요. 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관리 그렇죠, 내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 차 상태가 지금 되게 좋아요. 네. 외판만 빼면은 다 좋았고 그때도 그래서 아 이거 부산이어갖고 좀 이제 생각을 좀 고민을 했다가 이제 제가 그때 이거 이전에 세피아 뉴세피아를 제가 샀었단 말이에요. 예. 아, 그 사이에도 세피아가 있었어? 네, 그것도 DOHC에 어. 퍼펙트 페이랑 ABS까지 있었어요. 어, 어, 프로옵션 세피아 어. 사서 몇 년식이었어요? 97년식이었어요. 아, 그 라이트 둥그런 세피아네. 네. 그거 말고 일자 눈썹이 더 좋은데. 네, 그 초기형 말고 어. 그 우리 흔히들 나오는 고갯마루 나오는 그 예. 뉴세피아 딱 예.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있다가 제가 그 차를 이제 원래 팔 생각이 없었는데 예. 지인한테 이 차를 먼저 사라고 했어요. 예. 근데 지인이 아, 자기는 세피아가 더 탐난다고. 어. 그래서 현성 씨가 세피아를 팔면은 예. 내가 사겠다. 어. 라고 그러면 아, 그래 내가 이때 아니면 소나타 언제 타보냐. 해갖고 예. 알겠어요. 제가 이거 살 테니까 예. 뭐 님이 제 세피아 사가세요. 그래서 이거를 사온과 동시에 예. 세피아를 팔았어요. 잘했네. 네. 그래갖고 이 차를 타면서 솔직히 제가 다 불편한 차밖에 없잖아요. M2도 예. 일상용으로는 그렇지. 예, 불편하고 코란도는 뭐 당연한 거고 하니까 편하게 타기엔 괜찮은 거예요. 또 타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 어떻게 잘 이걸 타게 됐군요.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근데 내가 잊고 있었다, 야. 무침대. 아 저는 그래서 되게 이게 M2라는 예. 이게 되게 반대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편한데 좋아 이러면서 타고 다니거든요. 아니, 근데 생각보다는 바디 자체는 그렇게 안 약해. 생각보다 괜찮아요. 예. 또 스트럿 바도 좀 영향이 있어요. 이게 크게 있어요. 앞뒤다 지금 예, 돼 크게 있거든요. 있어요. 예. 아, 뒤에도 돼 있어요? 네, 뒤에도 되어 있습니다. 아, 아까 우리 너무 추워서 트렁크를 안 열어봤구나. 네, 맞아요. 어쩐지 생각보다 바디가 튼튼하더라. 네, 그래서 저도 예. 별 불편함 없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잘 끌고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소나타가 이 당시 사랑을 받은 이유는 엔진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렇게 매끄러운 사기통 엔진은 맞아요. 없었거든요. 네, 제가 이게 현대차만 탔을 때는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기아차를 걸치고 현대차로 예, 넘어오니까 이거 타다 다시 기차 타면 내가 어떤지 설명해줄게. 드드드드드드. 야, 이거 왜 이러냐? 맞아요. 어. 예, 그러니까 기아차는 RPM 좀 한 5,000 넘어가는 순간부터 엔진 전체의 그 공진이 대신 그 마츠다의 DOCC는 내가 기아라 그러지 않았어. 마츠다의 DOCC는 훨씬 DOCC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맞지? 네. 그리고 진짜 5천 넘어가면은 뭐 공진음 정도뿐이 아니라 캠이 다 부러지는 소리가 나. 맞아요. 막 이러면서 막 이래도 되나 싶은 소리가 난단 말이야. 징폭되고 그래서 그냥 그걸 타다가 얘는 그걸 타다 이걸 타면 1000rpm 소리가 7000rpm 소리나 똑같은 거예요. 진동이 네, 1도 하나도 없어요. 없어. 네. 그래갖고 시리우스가 원래 이런 엔진이야. 원래 이런 엔진이라고 했잖아. 내가 그거 옛날에 말했잖아. 네. 근데 그거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을 네, 거란 네, 말이에요. 네, 근데 맞아요. 겪어보니까 아니 이럴 거면은 유기통이 왜 필요해요? 맞아요. 네. 진짜 그 정도더라고. 이게 바란스 샤프트가 있어서 그럴 거야. 맞아요. 제가 이거 이전에 탔던 시리우스는 이제 예. 가크렌저 예. SOHC 예. 2.4 사실 그게 더 매끄러워. 네. 예. 근데 그땐 몰랐어요. 그걸. 그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예. 그래서 뭐 약간 뭐 시리우스 사실 감독님 막 예. 옛날 영상 제가 초창 예. 영상 보면은 예. 이제 식사하시면서 예, 얘기 하잖아요. 말씀하시는 예. 가크렌저가 예. 이렇게 뭐 SO가 엄청 예. 부드럽다 그래서 예.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나 잘 모르겠는데 뭐 밸런스 샤프트 있는 거 맞지 뭐 부드러운가 보다 예.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기아차를 한 번만 시간 딱 지나고 껴보고. 기아차 제가 뭐 예. 캐피탈 타고 세피아 타고 하다가 얘를 딱 타니까 네. 야, 진동이 하나도 이게 없어. 시리우스구나. 그럼 그랬다니까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솔직히 얘기할게. 엔진이 아깝다. 차대에 비해서 엔진이 너무 아깝다. 그것도 맞아요. 그치? 언밸런스하죠. 그 다음에 기아차는 뭔지 알아요?
야 차대가 아깝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최적의 조합. 둘이 합치면 되는데. 세피아에다가 맞아요. 시리우스 엔진 올라가면 최강의 조합이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뭐 요즘에 워낙 또 좋은 엔진도 많아갖고. 아니야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요즘 나오는 진열 4기통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네. 이 느낌이 안 난다니까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단편적 봤을 땐 그런데 좀 여러 면에서 봤을 때 그렇지. 유지성이나 진동 면에서는 이게 최고인데 네. 아까 말했잖아. 왜 폭발적인 그렇죠. 가속이나 가속도 안 네. 되고 너무 매끄럽고 DOCC가 생각해봐. DOCC가 매끄러우려고 DOCC 만든 건 아니잖아. 레이스카가 이러려고 DOCC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또 워낙 대체될 만한 엔진이 많아갖고. 근데 난 아니라고 생각해. 그것도 아니. 왜냐하면은 독일 차들 막 다 타봐도 네. 진열 4기통에 이렇게 매끄러운 엔진은 없어요. 아 그렇죠. 네. 매끄러운 거는 그런데 그냥 유지성이나 그래? 요즘 정비 이런 것까지 따지면은- 그런 거 다 따지면은 그렇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나 오랜만에 기억났어. 이 엔진이 유난히 또 매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저기 마츠다 DOCC는 직동식이잖아. 맞아요. 태피식. 근데 얘는 로크암식이잖아. 맞아요. 로크암으로 특히나 들어가 있어서. 롤러 로크암이 들어갔지 이게. 맞아요. 유럽제 DOCC 차들도 롤러 타입하고 직동하고 막 섞여 있다고 지금 막 차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직동식이 아무래도 레이스카에 가깝지. 그렇죠. 한번 걸러주는 게 아니라 네, 직접 바로 전달체로 이제 치니까. 바로 찌르는 거니까. 현대가 잘한 거는 그 시절에 잘한 건 이 엔진을 한국에 들여왔다는 게. 들여온 거. 네. 예. 그래서 2000년대 초나 뭐 90년대 말 해서 이제 소나타 2 골드 수동만 사갖고 음흠. 막 튜닝해서 타는 사람들 많았던 이유가 그 이유가 아닐까. 여기다가 터보 저기 미쯔비시에서 네. 이 엔진 터보 들여와가지고 네, 터보 그렇게, 달아서 탔어요. 그러니까요. 이 엔진의 터보 엔진을 다른 차가 우리나라에 있었잖아. 그 저 미쯔비시에서 이글 텔런. 맞아, 이글 탈론이나 텔론이 이거야. 또 뭐 이클립스. 텔런의 후속이 이클립스고. 그렇죠. 같은 차야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미쯔비시에서는 그 차 이름이 뭐지? 어떤 거? 그러니까 텔런이 미쯔비시 이름이 뭐지? 나도 헷갈리네. 그거는 이글 탈론이 이클립스로. 이글 텔런은 미국에 가서 이글 텔런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식 이름으로 그러니까 얻은 게 다- 이글 텔런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미쯔비시에서는 또 그 이름이 아니야 또. 그래요? 네. 아니야 뭐 상관없어. 아무튼 어차피 간에- 다 디아망제로 네, 만든 네, 거야. 아무튼간에 똑같은 네. 엔진이니까. 다 갤랑이야 사실은. 그래서 제가 상상으로만 이제 음흠. 랜서 에볼루션에 네. 그러니까 현대차는 기아차랑 달리 국산화를 생각보다 안 했더라고요, 엔진 예, 쪽은. 그래갖고 그렇죠. 미쯔비시랑 거의 90% 이상 호환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상상으로만 이제 랜서 에볼루션의 순정 터보와 ECU와 배선 예. 같은 거를 이베이 같은 데서 사갖고 이 차에 딱 조합하는 상상했거든요. 피스톤 그런 거나 해갖고. 다 피스톤 다 까야 되는데 뭐. 아무튼 뭐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드는 엔진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자체로도 이 차에 네. 이 차에 힘이 더 세면 큰일 나요. 아 그렇죠. 아니 이렇게 악셀을 밟았다 놨다 할 때 이게 이 앞뒤 피칭도 참 뭐라 그럴까요? 아주 자연스럽다 그럴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 그러니까 왜 이러는 걸까요? 네? 구조상. 구조상 그렇죠. 서스펜션 설계가 그런 거죠. 역학적인 면을 그때는 용도맞게 해석을 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소나타면 꽤 큰 차잖아요. 그렇죠. 그 그런데 당시에는. 훨씬 작은 유럽제 차보다 더 작게 느꼈죠. 그러니까 이 당시 그러니까 한국차 자체가 네. 이제 대우 빼면 일본 쪽에서 들여오니까 그렇죠. 제 생각에는 얘네들이 기준이 일본 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본 차가 길쭉한데 얍삭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94년도잖아 이 차가. 네. 그럼 이때 내가 뭘 탔냐면 생각해 보니까 네. 르망 레이서를 탔어. 레이스. 근데 르망 레이서가 이거보다 더 큰 차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알아요? 이게 맞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맞아요. 르망의 고속 주행 능력이 이거보다 훨씬 차분하다니까. 그리고 맞아요. 앞뒤 피칭도 이렇게 없어 그 차는. 르망이 그런 건 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 차가 그런 관계가 우리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그 서스펜션 링크 설계에 따라서 앞뒤 피칭도 줄일 수 있거든. 네. 왜냐면 롤센터가 좌우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앞뒤 방향으로도 앞뒤로 있으니까. 있어요. 네. 그런 데 대한 해석이 일본이나 한국 차가 이 당시만 해도 유럽 차에 터무니없이 못 따라갔던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기술력 문제도 있을 테고 또 도로 환경이 일본은 애초에 뭐 고속도로가 비싸서 잘 타지도 않잖아요. 사람들이 네. 멀리 갈 때. 그러니까 90%가 거의 시내에서 이제 그냥 그래서 천천히. 고속주행도 안 할 건데 뭐 그지? 네. 그러니까 그 당시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이런 일본 쪽을 좀 받아들인 게 있지 않나. 일본 쪽을 뭐 싶습니다. 당연히 일본 쪽을 받아들인 거는 막 내 생각은 그래요.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그것도 맞는 것 예, 같아요. 몰랐고 그러니까 접하지 그러니까 못했으니까. 일본 사람도 몰랐고 네.
한국 사람은 생각조차도 못했고 그냥 일본 거 받아들이기도 바쁜데 그쵸, 지금 그쵸. 내가 이거를 뭐 계량을 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리고, 했는데 그리고 또 그 당시 독일차 명성이 지금처럼 쉽게 막 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되게 높았잖아요. 독일차 타볼 수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제 뭐 생각에 기업 그게 입장에서도 좋은 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네. 몰라요. 기업 입장에서도 아 얘네들이 우리가 기술 다르면 줄까? 아니 애초에 안 줄 것 안 같은데 주겠지. 하면서 그렇죠. 일본에 컨택을 하고 막 그랬던 그렇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애초에 시도조차 안 해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쌍용을 되게 높이 평가하는 게 예. 뭐 지금이야 좀 말을 못할 정도로 처참하지만 예. 그 당시 90년대 현대에서도 못한 거를 걔네들 벤츠 기술 들여와서 예. 만든 걸 보면은 그거 하려고 지분을 절반을 줬어. 그렇죠. 아, 근데 그래도 아무튼간에 따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전 그렇지. 되게 높게 컨택을 한게 어디야, 그러니까 그지? 높게 평가할 아니, 만하다 봐요. 뜬금없이 벤츠래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요. 그 전까지는 미스즈 들여오고 막 이러더니까 네. 어느 날 갑자기 아 우리 이제 절반 벤츠 놀라웠어. 그거 맞아요. 이게 놀라운 게 아까 엔진이 잡소리였고 매끄럽다는 게 결국 어디에 연결되냐면은 네. 이 차가 저속 부밍이나 공진음이 하나도 없어. 아 맞아요. 그죠?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 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이거 한 번만 타보면은 다른 차는 완전 똥차처럼 느껴진다는 거지. 왜냐면 폭주적이 아닌 이상은. 그쵸, 그쵸. 예, 이게 더 중요하거든. 맞아요. 이게 지금 소나타가 몇 세대까지 나왔죠? 막뭐 7세대인가 이제는 뭐 세대로 말할 수도 없어. 8세대인가까지 네. 나왔잖아요. 네. 그걸 통틀어서도 최다 판매량이 요 소나타 2예요. 아직까지도 안 아, 빠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 차가 한 해만 몇만 대가 팔렸다고 하여튼 했었는데 소나타 열풍이 엄청 났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차가 제일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맞아요. 현대 입장에서 효자 상품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때만 해도 함부로 그랜저를 못 샀단 말이에요. 또그 이게 좀 눈치 보는 사회가 지금보다 당연하죠. 더 뭐, 심했잖아요. 그럼요. 지금이면 많이 덜 해졌지. 지금이 덜하다고? 지금 좀 덜하지 않나요? 아닌가? 당신만 덜한 것 같은. 그럼 왕따당해. 저는 아직 예. 뭐 그런 사회생활 해본 적이 없기 예, 때문에 아무튼 뒤에 계신 분 생각은 어때요? 내 말에 동의하지 않나요? 지금도 옛날보다 그래요? 지금도 옛날보다 덜하다고 하는데 아마 다른 걸로 하고 있을 거야. 사람은 그거 그렇죠. 다른 데서 사람의 하겠죠. 성향은 바뀌지 네. 않아요. 잠깐만 캐피탈 타시는 분. 네. 캐피탈 타고 어디 갔을 때 시각이 어때요? 아 시각이요? 네. 다 쳐다보고 거의 하루에 한 번 질문을 하시죠. 막 뭐 몇 년식이에요. 네.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말 걸고. 그쵸. 네. 오늘 그분들이 아침에도 그분들이 꼭 물어보신 걸 안 물어봤네. 이거 왜 샀어요? 근데 정말 이제 막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 추억을 보통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 이거 네, 있었는데. 맞죠? 그렇게 해서 네. 이게 차마다 달라요. 이게 네. 그러니까 엘란트라나 네. 캐피탈 정도까지는 네. 내 얘기예요. 내가 어, 막 어, 내가 어, 이거 뭐 어, 90년대 어, 뭐 신차 어, 뽑아서 막 어, 저 어, 대관령 어, 갔다 오고 그랬어 어, 이러면서 어, 어, 하는데 어. 이제 막 뭐 좀 마르샤나 어. 뭐 소나 뭐저 뉴그랜저나 막 각그랜저 그 시절을 가면 내가 옛날에 타고 싶었는데. 아 이게 어. 그 시절 부자들만 탔어 그치. 이러면서 이제 어. 남의 얘기가 돼버려. 맞죠. 제가 이거 딱 사오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하던 말이 네. 90년대 오렌지족들 이거 흰색 많이 탔다고. 음. 그래서 그때 막 저희 아버지도 흰색 탔다 막 그랬었어 저한테. 나는 진짜 딱 한번 타보고 응. 이거 안 돼요. 이거 나는 스포츠카 쪽이잖아. 아, 그때 그쵸, 부터도. 그쵸. 왜 르막 레이서를 탔으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살 수 그때부터- 있는 최고의 스포츠카였잖아요. 그게. 이게 어. 딱 그 확고하셨으니까. 예, 이건 안 되겠더라고. 그다음에 포텐셜을 거쳤구나. 그 3.0. 예, 2.0이었어. 2.0의 그 BBS 휠긴 차. 예. 이 시절에 나는 포텐셜 타고 다녔거든. 내가 있잖아. 마츠다 차는 서스펜션이 훨씬 정교하잖아. 그렇죠, 맞아요. 예, 이런 느낌 없거든. 저도 그래서 진짜 제가 만약에 일본 살았으면 저는 무조건 마츠다 쪽으로 갔을 그렇죠. 거예요. 이거 봐. 지금 회전수를 안 높이고 내가 일부러 저회전부터 당겨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진동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맞아요. 없잖아 지금. 맞아요. 그게 없어요. 전혀 진짜. 없잖아. 제가 이거 타보니까 또 지하차랑 좀 대비가 되는 게 네. 같은 DOHC인데도 네. 얘가 배기가 더 큰데도 응. 그 초반 클러치 미트 할 때 토크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마츠다 차가 높아. 네, 얘가 좀 되게 네. 예민하더라고요. 마츠다 차는 어떤 좀 느낌인지 낮더라고요. 알아요? 마츠다 SOCC 안 타본 적 없죠? 캐피탈 SOCC 타면은 디젤인가? 맞아요. 진짜 그 이런- 정도로 이런 마츠다 정도. 차는 그냥 쉽게 말해서 어. 그냥 클러치를 예. 떼다가 다리 힘 풀려서 넣으면 돼, 그냥. 살짝 잘못하고 훅 가, 그냥. 지가 가는데 예. 얘는 살짝 잘못되면 그냥 푸드덕 하고 꺼져버리는 맞지?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죠. 시프터도 지금 바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바꾼 시프터가 고작 이 정도야. 뭐냐면 버스인가 전에 뭐 흐르적거리는 게 말도 못해요 지금. 그나마 그래도 이거 케이블식인데도 불구하고. 맞아. 저 근데 이게 케이블식이
처음에 저는 그 또고닥거리는 느낌이 예. 너무 이질적이라 갖고 저 아, 사실 근데 이는 케이블식도 이거보다 엑셀 있잖아. 네. 엑셀이 더 좋았어. 아, 네. 이 엑셀보다 덜 뚜고닥거려 지금 이게. 전 그래서 로드 타입을 더 선호합니다. 그렇죠? 노래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음악에 더 가까이 가는 주말. 아, 이거는 테이프로 틀어볼까요? 아, 좋아요. 뭐 원하시는 거 있으면 제가 이게 틀어봐요. 안테나를 좀 빼놔갖고 아하. 안테나가 안 꽂혀 있구나 지금. 그래서 네. FM이 잘 안 잡히는군요. 뭐를 틀어야 되지? 서태지 가시죠. 서태지가 있어? 예. 하이어가 나오나? 테이프가 생각보다 소리가 좋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테이프를 지금 넣자 말씀드려요. 이게 골드라서 2단 데크구나. 네, 맞습니다. 이퀄라이저가 달린. 생각해보면은 이거 이 고급차의 상징이 또 이퀄라이저, 그래픽 이퀄라이저였어. 맞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네, 보여주는 거. 여기 심지어 주파수가 지금 다 내가 조절할 수 네, 있게 설정할 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일본, 진짜 이게 일본 문화였어요. 이 당시 일본제 홈 오디오를 보면은 네.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웃겨. 유럽제 오디오들은 톤 컨트롤조차도 없는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톤 컨트롤이라 그러면 베이스 트래블이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어. 주파수 영역배로 다 해주갔어. 이거 아니야 지금. 근데 일본 사람들 오디오들이 이게 심했거든. 이 오디오가 나중 가서는 얘가 이제 사실 소나타 중에서는 CD 1단이 되지 않나? 초경으로 가면서 네. 초경이니까 이게 들어가고 나중 가면은 아예 2인짜리인데 하나로 합쳐지는데 예, 모양만 이딘처럼 생긴 거. CD가 들어가는 게 있어. 맞아요. 그게 이제 뉴그랜저도 같이 쓰는 건데 이제 그걸로 이제 얘가 아마 대체가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야, 이거 보니까 생각났어. 어떤 거? 어? 배터리 방전시키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 거잖아, 이거. 또 할 말이 많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거 배터리만 다시 붙이잖아요? 현대에 가가지고 비밀번호 좀 찾아달라고. 맞아요. 차대번호 그래가지고 그려주는 거기 가서 이제 찾으려고 뭐 차대번호 찾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오디오를 빼더라고. 빼가지고 오디오에 있는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또 뭐 이렇게 계산 연산식이 맞아요. 있어. 요게 그 오디오 보면 막 이진법으로 검은색 점이 막 점점점점 뭐 표기된 게 그래가지고 막 연산을 해가지고 알려준단 그거를 말이야. 이진법으로 계산해서 하면은 얘가 네 네. 가지 숫자가 나온대요. 그럼 그거 입력하면 그게 비밀번호. 근데 이제 그러고 하려고 갔다? 내가 딱 빼니까 이미 써 있어. 아 맞아. 그래서 이미 누가 매직으로 그거를 처음 하고 매직으로 써는 경우가 써놨어.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거 옛날에 처음에는 무료로 해줬어요, 현대에서.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하도 오니까 나중에 그렇죠. 2만 원이니까 받았던 기억나, 이거. 그래서 항상 출고 때 요걸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요거를 그걸 가진, 네. 이거 가진 사람이 거의 없거든. 맞아요. 여기 보면 얘는 2435로 써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그렇죠. 못 써, 나중에. 네, 이제 섭생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아, 그래도 소나타 1보다는 뒤에 서스펜션이 훨씬 정교해져서 많이 좋아졌어요. 내가 그 당시에 이걸 안 탈 수밖에 없다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이게 좋아졌다 그래도 애초에 성향이랑 안 맞는 포텐셜에 거는 일단 네, 포텐셜은 비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럼 포텐셜가 그 당시에 얼마나 좋은 차지? 나는 진짜 포텐셜가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은 네. 국산차 중에는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이 하체 구성 그렇죠. 이런 거에. 그러니까 감독님 예. 입장에서 일단 기본 베이스 후륜이고 그다음에 하체 구성 마츠다 하체고 마츠다 하체고 뒤에 그러니까 링크 5링크고 네, 5링크에다가 차대 강성도 훌륭하고. 그 시절 차 중에서는 그럼. 훌륭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맞을 수밖에 없는 거기다가 거죠. 2.0 DOCC고 네, 맞아요. 그리고 DOCC 훨씬 DOCC다운 DOCC고 뭐 억지로 부리자면 또 한 가지 마이너스는 차가 크다는 것만 빼면은 나머진 다 큰 거보다도 난 더 불만이 뭐였냐면 좁은 거. 아, 이게 차법 그것도 규제, 일본 규제를 맞췄잖아, 맞아요. 그 차가. 네. 이건 아니에요. 얘는 한국에서 네, 이건 한국에 맞춘 거예요. 포텐셜은 루체 네. 그대로 들여온 거니까 또. 그래서 이게 좁아서 좀 불쌍해 보여 있는 게 있었거든. 아, 근데 포텐셜가 지금 보면은 그 옆에 비율이 저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네. 그라나다 다음으로 진짜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국산차 중에서. 국산차를 하기엔 좀 그렇지만은 그라나다는 고급차인데 납작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네. 그라나다 진짜 좋아합니다. 거기다 6기통이었었고. 네, 전 최고 드림카 그라나다라. 그렇죠. 나 어릴 때 그거 타고 다녔어. 아, 저도 몰아보긴 했어요. 예. 지인분이 갖고 계셔. 내가 어릴 때 내가 고등학생 내가 운전할 수 있는 나이에도 이미 그 차는 썩차였거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고급차라서 그거는 폐차 안 했거든. 그래서 그 아. 마지막에 그게 2.0 V6가 있었어. 맞아요. 근데 그거 수동이 있었어. 그라나다가 아마 수동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타고 다녔다니까 내가 2.0 타고 다녔어요. 그거를 잘 보관하고 계시다 저 주시지. 아, 그건 내 차는 아니고, 내 차로는 아니고 그냥 지인 차로. 지금 여기 뒤에 타신 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운전하는 제 입장에서는요 코너 들어갈 때 브레이크 밟을 때 한 번씩 깜짝 놀래요. 왜 이렇게 안 브레이크가 이렇게 안 들었어요 싶거든.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진공 배력 장치만 작은 거지 안 듣진 않아. 지금 세게 밟으니까 들어. 네. 그러니까
야, 요때만 해도 현대가 진공 배열 장치를 그렇게 크게 안 썼네. 세게 안 썼네. 네, 맞아요. 그래서 뉴그랜저는 진짜 하자예요, 그건. 그건 너무 세니까. 아니 그거는 차 아, 차 크기에 더 비해- 무거운데. 네, 무게에 비해 작아요. 그래갖고 진짜 밀려요, 걔는. 근데 그 당시엔 다 그랬다는 거야, 또. 그러니까요. 야, 이거 단점이 있다. 어떤 엔진 브레이크가 너무 약해. 아, 약간 저압축이라서. 맞아요. 얘가 엔진 브레이크가 생각보다 네, 많이 약하더라고요. 많이 약해요. 네. 캐피탈은 확실한데, 이거. 캐피탈은 그냥 딱 걸면은 딱 내가 원하는 만큼 걸리면서 가는데. 따지부터는 맛이 타죠. 캐피탈 사긴 잘했네. 네, 사연이 좀 깁니다. 예? 올드카로 할 수 있는 여러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야, 이제 캐피탈 이제 못 판다, 이제. 눈이 막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쌓이지는 않네요, 또. 예. 오는 양에 비해. 이게 기온 날려서 때문에 그런지. 대전에서 네. 날려와서 그래요. 아니 공조기가 바람 나오는 방향은 다 스위치만 탁 누르면 탁탁 바뀌는 자동식이거든요. 근데 온도 조절은 케이블이다. 아우 야 이거 진짜 이렇게 무거워 이거. 나는 이게 반대가 돼야 될 것 같거든. 바람 나오는 방향은 손으로 돌리고 온도만 좀 전자식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한 거에 반대로 만들었어 이 차가 지금. 근데 이 시절 차들이 진짜 고급차 아니면은 그냥 거의 대부분 다 이런 이때가 내가 볼 때 과도기야.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세게 돌리는 거 스리로타리는 조금 식상해가지고 뭔가를 좀 멋있게 하고 싶은데 이게 과도기지. 그러고 보면 기아도 콩코드가 좀 이상한 컴퓨터. 아니 콩코드는 다 케이블식이었어. 케이블인데 뭐 네. 이상한 거 달렸었잖아. 막 이게 뭐 돌아가고 막 모터 달고 아, 이랬잖아. 싱싱 우리가. 로버. 그래. 포텐셔도 그거였구나 그러고 보니까. 아니 포텐샤도 네. 이렇게 세로로 긴 버튼 그렇죠. 여러 개 딱 있어갖고 네. 좌우를 이렇게 움직이고. 근데 생각보다 편하다. 편하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엔진 하나만 보고 차 어때요? 차 진짜 잘 나올 것 같은데 막 메타 꺾을 것 같은데 이러거든요. 네. 저는 그냥 편해요 그냥. 제가 이렇게 대표해 맨날. 딱 이거다. 기아 차는 토크감이 있는데 여기는 토크감이 없어. 맞아요. 그냥 술술 가는 기분밖에 네. 없지. 그래갖고 사실 저는 약간 이게 사람들이 워낙 이 포지 63의 명성을 네. 눕혀서 얘기하니까 네. 저는 야 그럼 소나타 씨 이거 세피아보다 더 잘 나가는 거 아니야? 네. 이러면서 배기량도 크니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가져오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닌데 근데 뭐 그랬다니까요. 마스다가 됐든 미쓰비시가 됐든 이 당시 일본 차들의 문제점은 네. 기어비가 잘못돼 있어. 아 맞아요. 기억이 너무 저회전을 쓰잖아. 지금 DOCC인데 저회전으로 가게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기어비를. 이러니 이거 타다가 BMW 처음 타면 뭐라는 줄 알아요? 엔진이 터질 것 같아요. 이 말 바로 나와. 왜냐면 걔들은 회전수를 적극적으로 쓰게 해놨단 그렇죠. 말이야. 높이 쓰게 해놨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 5단인데 지금 보면은 80km에 2000rp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차는 7000까지 가면은 260km가 나가야 되거든? 맞아요. 근데 안 나가요. 안 나가잖아. 근데 독일차는 아니라 그랬잖아. 여기는 5단이 끝까지 딱 쓰잖아요. 그렇지. 5단이 퓨얼 컷에서 뭐 자기가 냈으면 230, 230. 맞아요. 네, 딱 그렇게 맞춰놨단 했죠. 말이야. 독일 차는 그 딱 확고한 신념을 지금까지 다 쓰잖아요. 지금까지 저 쓰는데. M2도 뭐 사실 지금 7단 DCT지만은 7단 사실 7단만 한속 기어니까 7단만 루즈하게 해놓고 6단까지는 타이트하게 만든단 말이야. 걔가 7단 들어가는 순간 한 200 넘어가서 7단 들어가면은 출력이 확 죽어버려요. 그렇죠. 황속 기어니까. 그렇죠. 그러고 6단 상태로 계속 쏘면은 뭐 한국에서 한 건 아니지만은 200 한 70까지인가 딱 퓨얼과 걸 때까지 딱 밀어요. 그렇지. 그거는 BMW뿐만 아니라 포르쉐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독일인들의 그 예. 확고한 생각해보면 개념이 그게 출력을 다 쓰는 방법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아시아 차들은 이게 안 돼 있다니까? 이게 아마 이 현대차나 기아차의 기어비가 시대적 정서에 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은 게 그 시절 한국 사람들은 이제 막 2000rpm 이상 쓰면 이거 엔진 터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 마인드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저는 뭐 그렇죠. 그 시절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지만은 그런 게 뭐 그런 걸로 인해서 현대가 기어비를 길게 설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닭이 뭔지 달걀이 뭔지 알 수 없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가 스타트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한 4,000씩 쓰니까 지금 시원하게 나가네. 얘가 최대 토크가 제가 알기로 4,500인가? 네. 그 이상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웃기잖아. 저압식인 놈이 또 토크는 위에서 나와. 높아요,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최고 출력이 얘가 146마력에 6,000rpm이거든. 이 당시 발표로 146마력은 안 믿어요. 아, 그렇죠. 예. 한 10마력은 빼줘야 돼요. 아, 그것도 맞고 네. 이게 또 얘는 개정된 후인데 네. 개정 전에는 네. 갓가렌저 같은 경우에는 네. 초기에는 120마력이었는데 89년인가 지나고 나서 111마력이 됐어요. 줄였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들 말로는 그 마력 계산법이 달라져서 뭐 그렇게 표기했다고 하는데 아니야. 근데 사실은 뽕마력을 그냥 현실화시킨 것뿐이야. 전 잘 모르겠어요. 그죠? 뽕마력. 그러고 보니까 뉴그랜저 2.4는 네. SLCC인 거 알아요? 123마력. 왜냐하면은 근데 그래서 그게 이상하잖아. 아니 2.0은 146마력인데 왜 또 2.4는 126마력이라고 하는데 그 SLCC가 훨씬 힘차게 나가는 거 알지? 맞아. 특히나 무겁기 때문에 그랜저는 무겁기 때문에 초기 발진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게 맞아요 SLCC가. 생각해보면 그랜저의 DLCC는 좀 웃겨. 그렇긴 하죠. 네. 애초에 개발 목적이 스포츠 주행을 아니잖아, 하는 그치? 건데 그 고급 세단이 뭔 스포츠 그렇죠. 주행을 한다고. 이게 하여튼 하체 방식이나 모든 게 사실 차체는 똑같아요. 그랜저하고 소나타는 맞아요. 똑같은 차예요. 바닥이나 예, 그런 건 다 똑같은 똑같죠. 차예요. 껍데기만 다른 예, 맞아요. 사이즈랑. 근데 그게 다르잖아. 현대는 소나타하고 그랜저가 같은 설계인데 기아는 콘코드하고 포텐시아는 달라. 아예 다른 차야. 아예 다른 차고 사실은 오히려 캐피탈하고 같다는 같은 차야. 네. 또. 그래서 요 차가 하체가 호환되는 게 뉴그랜저, 응. 소나타 2, 응. 소나타 3, 응. 마르샤, 아야 마르샤를 빼먹었네. 네. 그리고 다이너스티까지. 그렇지. 이게 다이너스티는 5개의 차종이 다이너스티는 뉴그랜저야 그냥. 그러니까 5개의 차종이 하체가 그쵸. 호환이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좋죠. 부품 호환성이 좋으니까. 그래서 부품이 좀 흔하겠구나. 네. 이 당시에 내가 이거 별로 안 탔다 그랬잖아요. 네. 그 당시에 내가 이 차에 느꼈던 것보다 네. 지금 느끼는 거는 네. 오히려 탈만해. 그러니까 나 그때는 왜 이거를 그렇게 싫어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근데 이게 항상 사람이 이게 처음 봤을 때랑 또 나중에 음. 시간 지나고 볼 때랑 느끼는 게 다르듯이 그렇죠. 뭐 그런 게 아닐까 좀 싶습니다. 아니야, 근데 저기 당신들 르망 레이서 타봤어요? 저 레이서 하이캠 올라간 차 몰아봤어요. 그거 타봤으면 내가 이거 왜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아 근데 죽이긴 해요. 인정인데 근데 너무 이게 성향이 달라갖고 그거 타다가는 이거 못하는 게 맞지.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헐렁함의 끝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타이트함의 네. 끝이거든. 그러니까 감독님 제 나이 때 그런 네. 차를 타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제 나이 때 난 스포츠카 타고 싶어. 하면 저라도 당연히 이거 안 타고 르망 탔을 것 같아요. 그쵸. 무조건. 내가 바로 그거 탄 건 아니고 네. 그거 좀 거치면서 많이 타봤지. 타봤는데 그렇죠. 아 나는 그거 여러 대 타보셨어요. 타겠더라고. 난 이게 딱 맞더라고. 그러니까 감독님은 이제 여러 대 타보고 네. 종합해서 아 난 이 차가 맞는 것 같아 해서 사신 거잖아요. 그 차를. 맞아요. 근데 르망 레이서 딱 사가지고 내 기억에 내가 그때 14인치 이름 셔힐을 꼈거든요. 아. 근데 휠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지금 네. 생각해보니까 네. 타이어를 네. 미쉐린을 꼈어. 어우. 그거를 구하려고 네. 시골에 없어가지고 내가 서울에다 샀어. 와. 미쉐린 지금 미쉐린 서머 타이어를 지금도 사고 싶어. 비싼데. 서머 타이어를 사고 싶어가지고 네. 나는 그거 있잖아요. 나는 사실 타이어 약간 성애자야. 그러니까 차는 어쩐지 몰라도 타이어는 네. 좋은 거 써야 된다는 주의거든. 특히나 서머 타이어 써야 된다는 주의예요. 저는 사실 타이어를 그냥 뭐 보통 일반적인 거 썼으니까 사실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인이 그 우리 채널에 나온 F30 예. 그 PS4에 스킨 차. 예, 예. 그 차를 대관령에서 예. 이제 우리 나모 씨가 몰아보는 예. 차를 딱 타니까 예. 아니 보통은 이쪽에서 스키 되면 날 것 같은데 예. 날 것 같은데 그 차는 그냥 다 예. 잡아서 그냥 확 감고 타이어가 돌아가고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지. 그때 이래서 타이어가 중요하긴 하구나. 그렇죠. 진짜 뭐 그 정도 쓸 정도로 뭐 자주 타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래서 타이어 그래 중요하네 이러면서 느꼈거든요 그때 딱. 근데 뭐 폭주 안 하면 상관없어. 그렇죠. 복주 안 하면 사실 그냥 조용한 거 타는 게 좋더라고요. 앞은 좀 괜찮은데 뒤는 좀 어때요? 뒤는 좀 출렁거리지 않나요? 멀미나나요? 어떤 아니 거요? 저번에도 그 부산 올 때도 크게 거의 잘 정도로 편안했어서 아니 근데 이 차가 지금 네. 보니까 스프링이나 댐퍼가 상태가 좋아 지금. 네, 이거 새 거로 바꾼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차가 좀 더 껑충 뛰어 있는 것도 있어요. 원래 높이에서. 시간이 좀 지나야지 내려가니까. 네. 확실히 저는 유럽 쪽 차를 타니까 예, 볼보 타시죠? 확 차이 많이 나죠? 네, 제가 타는 네. 차에 비해서는 훨씬 그쵸. 이 이거 봐. 출렁거리는 물론 지금 이거 봐, 그치? 네. 근데 또 저희 아버지가 예. 크로스를 타시니까 저도 그 차를 보는데 예. 딱 그 느낌이에요. 그쵸. 딱 그 현대의 느낌. 그리고 왠지 모르게 잠이 엄청 오네요. 아. 그래서 좋은 차구나. 얘는 사실 시끄러운 거예요. 응? 이게 응. 뉴그랜저를 타시지 않나요? 예, 뉴그랜저 그렇지. 핸들 잡자마자 자 그냥. 그치. 시동 걸자마자 그냥 자. 뉴그랜저 나는 그 2.4 SOCC가 네네. 제일 황금조합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제일 쌌지만은, 그렇죠. 응. 그 나중에 2.5로 대체되고 나서 이제 또 2.5로. 네, 제가 딱 그 2.5로 탔었거든요. 2.5는 또 V6야. 맞아요. 사이클론 응. V6. 그래서 저는 그거 저희 아버지가 시동 걸려 있는 줄 모르고 또 걸어. 예, 또 걸었죠. 네. 시동 걸려 있었어 이러고. 그럼 스타트 못해 계속 소리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동 걸려 있었어 이러고. 소리가 안 나가지고 네, 몰랐어요. 스타트.
그리고 보는 지인들도 제가 딱 시동 걸어주니까 차 딱 앉아서 대시보드 만져. 야, 차가 이렇게 진동이 없을 수가 있어 이러면서 다 감탄하더라고요. 기통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차는 94년식인데 네. 하체는 새 차야 지금.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소나타를 탄 거보다도 지금 더 새 차 같은 소나타야 지금. 아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차 처음 이제 딱 보러 갔을 때 네. 저희가 등록사업소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차주분이랑. 네. 근데 저희가 먼저 도착해서 안에서 앉아 있는데 네. 그분이 도착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네. 나와서 딱 갔는데 외관 상태가 이게 옆에서 보니까 문콕이랑 그거는 차가 완전 무광인 거예요. 제가 그건 지금 받아들여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 광택을 내서 이런 거지. 네. 그래갖고 제가 딱 보자마자 속으로 제가 막 지인들 다 끌고 갔는데 부산까지 속으로 아 사지 말까? 저 괜히 내려왔네. 그치. 나 진짜 이랬거든요. 일단 그래 왔으니까 일단은 타보자. 네. 그래서 차주분 옆에 타라 해서 좀 넓은 공터로 이동했어요. 네. 근데 그 가는 동안에 방지턱이 막 로터리 있었고 넘는데 하체 느낌은 되게 좋은 거예요. 하체가 지금 새 거야. 네. 그래갖고 하체는 좋은데? 해갖고 일단 내려서 딱 봤어요, 외관.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광택 돌리면 살아날 것 같기도 네. 하고 나쁘진 않네? 라는 생각과 그다음에 만약에 제가 이걸 안 샀을 때 그때 저 포함 4명이서 갔거든요. 네. 그 비난을 어떻게 네. 들을 것이며 그 비난과 네. 또 조롱도 있어. 그때 KTX 타고 내려가서 네. 근데 표도 다시 또 KTX 타야 되잖아. 없어갖고 저희가 그 어렵게 예매해서 또 네. 내려간 거였거든요. 근데 또 네. 올라갈 때도 그럴 거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또 예상해서 또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보셨죠 여러분? 차는 그래서 무조건 사러 오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갖고 서울에 있는 차도 부산으로 내려보내라. 그럼 팔 수 있어. 그래갖고 이제 그래 뭐 일단 하체랑 막 얘기 또 들으니까 엔진 정비도 잘 해놨고 네. 뭐 하체도 잘 해놨고 해서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사자. 아니, 그래서 전, 제가 살게요. 나는 전차주분이 존경스러울 정도로 지금 차 상태가 좋아요. 맞아요. 네. 이건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그래서 올라오면서 하던 말이 타보니까 전차주분이 외장 관리만 좀 안 하셨고 나머지 메인터넌스는 진짜 깔끔하게 하셨다. 성격이 나하고 비슷해. 네, 딱 그런 어. 거였어요. 이분이 ABS 모듈을 이게 좀 잘 망가지잖아요, 오래된 예. 옛날 차들은. 그래서 모듈을 보통은 그냥 재생을 쓸 법한데 그냥 재생품 사다가 낄 법한데 이분은 그 재생품에 이게 품질 난이도가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럼요. 편차가. 네. 그래서 난 그거 싫다. 그냥 난 내가 오버를 맡겨서라도 하겠다. 어. 그래서 오버를 맡겨서 낀 거예요. 다 수리해서. 네. 본인만의 확고한 그 그렇죠.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비 철학이 그분은 연세가 좀 있으셨거든요. 66년생이셨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 차 하체는 부식 없나요? 없습니다. 그걸 그래서 한 것도 있어요. 부식이 없어요. 별로 없어서. 이 시절 그러니까 뉴그랜저는 이제 원가 때문에 부식이 없거든요, 아예. 근데 얘부터는 좀 이제 줄이면서 부식이 있는 차들이 있는데 얘는 처음에 스텝에 겉부식만 있어서 제가 그거 다 갈아내고 지금 방청 해놔갖고 그 외에는 부식 지금 아니 근데 놀랍게도 소나타2는 골드도 여기가 우드그레인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여기도 우드가 아니고 예. 여기도 그러니까 그 보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여기 기어 보시면 얘가 지금 이거구나 원래. 이래서 얘가 검정이잖아요. 맞네. 지금 누군가가 이제 그 당시 유행하던 우드그린 룩을 시공했어요. 이게 내가 그렇죠. 맨날 말하던 마블링이야 이게 그지? 이게 그 색깔이 좀 얘는 좀 짙은 갈색이랬지 그 진짜 장미 우드 있잖아요. 예. 그거는 진짜 마블링이잖아요. 딱 도드라지게 보이네. 아니 난 사실 모르는데 뭐 네네. 보면 이게 지금 무슨 나무를 흉내낸 건지 다 원래 있잖아. 뭐 호두나무, 맞아요. 뭐 장미모 그런 게 있는데 뭐. 얘는 어? 모르겠습니다. 얘는 그죠? 뭘 따라한 건지. 멋진 나무. 저 보기에 뭐 나쁘지 좋은 않아요. 거죠. 멋져요. 네. 아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유행했는지 나는 이게 지금 낯익다니까. 그러니까 낯설지가 않다니까. 재치 같아. 심지어. 그 시절 국룰 튜닝이죠. 뭐. 소나타 3는 이게 아니라 네. 진한 우드. 소나타 3는 더 진한 그 색. 지금 PD님 앉아 있는 좌석에가 네. 우드가 혼자 달라요. 네. 그게 소나타 3 우드예요. 더 진한 색 우드였던 것 같아. 좀 더 얘는 약간 빨강이 섞인 갈색이잖아요. 네. 걔는 약간 회색 계열? 회색이랑 회색이랑 갈색이랑 갈색 섞인, 계열. 딱 그런 느낌이죠. 뭐 이런 거 다 이름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거 알아서 뭐 하는 그냥 눈으로 아니 봤을 때 이런 마음에 거를 들고. 알아. 나 이제 알았어. 그래요? 우리 댓글에 네. 저기 내가 차 제원표 잘 제원표하고 가격하고 네. 뭐 기능 잘 모르잖아요. 네. 그렇다고 나보고 댓글이 나보고 뭐랬는 줄 알아요? 리뷰하지 말래요?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이게 지식이구나. 그게 지식이구나. 지식이 없네. 예. 근데 지식. 생각해보면 내가 또 얘기해. 학교에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꼭 그거 물건 제어표 외워가지고 그렇죠. 다잘 외우더라 그거. 솔직히
그런 제원표 어. 외워서 남들한테 가서 우와 이 차가 그러니까 본인 차를 잘 설명해 주는 건 오케이. 네. 근데 남의 차 보면서 우와 이 차가 뭐 2.0 DOHC 네. 4263 이게 네. 미쯔비시의 전설이라 불리는 네. 걸 라네보 뭐 엔진이에요 네. 이런 거 보면은 지식인 되게 정신적으로 아파 보여요. 지식인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아니 뭐 예. 죄송합니다만 예. 사실인 거죠라고요. 예. 진짜 그래서 예. 저는 그런 사람들 네 뭐 맞아요 근데 그냥 이러면서 그냥 거리를 근데 둬요. 그 얘기는 내가 옛날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워 들은 거를 지식이라고 자꾸 좀 착각한다고 내가 그 얘기 맨날 네. 옛날부터 하잖아요. 그게 착각이라니까. 나는 지금도 얘기했잖아. 난 피타고라스 정리 나 이해 네. 못한 것 같다니까. 결과를 안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뭐 만약에 그게 직업이다 뭐 누군가의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하면 좀 리스펙인데 그러니까 이제 좀 아는 분들은 예. 역 질문을 하지만은 예. 그걸 듣는 사람은 말해줘도 어차피 몰라요. 그렇죠. 네, 일부분만 알려듣고 그냥 똑똑하다. 이게 와 고객님 제가 DOHC 엔진이라고 이게 예. 좋은 거예요 하면은 좋은 거구나 하고 끝이잖아요. 그런 뭐,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보통은? 모르지. 내 입장에서는 모르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예, 저는 그런 쪽의 사람들은 일단 저하고 결이 좀 안 맞는 걸로. 그렇군요. 지금 엔진, 변속기, 뭐 마운트류 다 상태가 좋아. 심지어 등속 조인트가 이 당시에는 이 등속 조인트가 완전히 취약지구거든. 맞아, 잘 터지지 네. 않아요. 부치가. 이 차 근데 터진 게 없어요. 지금 상태가 좋아. 그리고 스티어링 유격도 없어. 맞아요. 얘가 처음 갔을 때 얼라이가 살짝 네. 틀어져서 핸드 정면이 이렇게 약간 틀어져 있었는데 제가 지금 잘 맞아요. 이거를 리뷰 이거 할 때 네. 장거리 타니까 그냥 바로 봤거든요. 하니까 뭐 근데 놀라운 거는 골드면은 소나타 최고 등급인데 에어백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는 에어백이 선택 사양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렇죠. 네. 마르샤 가야지 이게 있어. 생각해보니까 이게 근데 나중 연식 가면은 이게 그 얘도 선택 사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기본 적용은 아마 마르샤부터인가. 맞아요. 네. 마르샤는 기본으로 들어갔지. 네, 맞아요. 그리고 같은 차 진짜 마르샤 이거랑 완전히 똑같아. 사이즈가 맞아, 똑같잖아. 네. 저 이거 밖에 도어 캐치가 지금 크롬이잖아요. 예, 마르샤 마르샤 거겠지? 2는 원래 크롬 캐치가 없어요. 마르샤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마르샤는 핸들도 가벼워. 이거보다. 걔가 아마 옵션 높은 거 선택하면 속도 속도감은 가물식이 그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가벼워져. 뉴그랜저가 그게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예, 그거랑 그래서 같은 걸로. 그거 알죠? 껍데기는 소나타인데 뉴그랜저가 똑같은 메커니즘을 쓰는 게 마르샤야. 딱 그거예요. 딱 그 그래서 중간. 부잣집 사모님도 전용차였어. 맞아요. 근데 웃기잖아. 뉴그랜저 2.4는 SOCC에 옵션 하나도 없고 마르샤는 V6에 풀옵션이야. 근데 마르샤도 요즘에 그 V6 보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다 2.0 샀나 봐요. 2.0 많은데. 마지막에 처음에만 V6가 나오다가 네. 뒤에는 또 2.0이 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튼 V6가 진짜 보기 엄청 힘들더라고요. 유지하기가 힘들었겠죠. 그것도 있겠죠. 유지 보수가 힘들어가지고. 소나타 2 중에선 요 골드 수동이 제일 극희소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고 나서 예.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제가 이거 진짜 사고 싶었는데 저한테 팔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연락이 한 10건 왔어요, 진짜. 진짜요? 네. 이 차를 막 자기가 애타게 찾고 있었다고. 오. 막 그런 연락이 막 왔었어요, 초기에. 왜 그런 연락 받으면 나 소름이 돋더라고. 무서워서. 그래서 꼭 자기한테 팔 때 예. 자기한테 꼭 연락 달래요. 자기 사겠다고 막. 그래갖고 그러고 전화번호 싹 삭제.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얘가 소나타 2 중에선 제일 희소 모델이고 마르샤는 2.5가 제일 희소고 그렇죠. 뉴그랜저 3.5가 제일 없어요. 이게 생각해보면은 1.8, 2.0 S, 그러니까 1.8 SO, 2.0 SO, 네. 2.0 DOCC 이렇게 있었으니까. 얘가 1.8 디오도 나왔어요. 1.8 DO도 있었어요? 네, 나중에 추가됐더라고요. 나중에 네, 저도 사실 얘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를.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 얘가 94년 중순인가 추가됐다 하더라고요. 그거다. 엘란트라 .8 만들면서 네, 맞아요. 같이 쓰려고. 엔진이 남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쓰자.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요 차가 요 바디가 되게 특징이라 해야 되나? 그 뒤에 하체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차들보다 유난히 캠버가 더 벌어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뒤에 이렇게 된 차도 네, 있잖아.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떤 어르신이 타는 차인데 관리를 진짜 1도 안 하는 차예요. 그 차는 진짜 캠버가 무슨 우리 튜닝카드 캠버 넣는다 네. 막 이렇게 넣잖아요. 네. 그거 마냥 뒤에서 쫓아가면 딱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진짜? 네. 그거 일본 가면 먹어주는 거 알지? 소나타 이런 차는 순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정비하지 말고 타세요. 그럼 가능합니다. 그렇지. 일본 가면 다 그렇게 생기던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하체 상태를 판별을 할 수가 있어. 이 뉴그랜저 소나타랑 마르샤는. 그렇군요. 네.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 차 볼 때도 딱 뒤에 캠버부터 봤어요. 딱 보면서 이 차는 정상인가 아닌가? 네, 이 차는 딱 정상이네 이러면서 이제 좋아 이러고 합격.